안녕하세요. 스밴드스 성장단계별 기업 지배구조 포맷 디자인 처음 발표를 맡은 신서희입니다. 저희 팀은 일단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기업 지배구조 포맷을 설립, 스타트업, 도약, 팽창 이 4단계로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이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미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을 선정한 이유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창업 지원도 해주지만 저희 팀이 주요한 이유로 꼽은 것은 2가지인데요. 미국에서는 일단 한국과는 다르게 차등 의결권이랑 포이즌 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등 의결권은 수업에서 들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주당 좀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즌 필은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더 이제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제도인데요. 이런 두 가지의 이점을 통해서 저희가 미국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미국을 선정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미국 금융개혁법인데요. 이게 더드-플랭크 월스트리트 리폼 액트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팀이 미국을 선정한 이유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승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임원 보수를 주주가 이제 승인을 할 때 세이언페이라고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서 주주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투표가 승인이 돼야 임원의 보수가 정해지는 등 조금 더 주주랑 이사랑 그런 감사의 3권 분립의 제도가 갖추어진 시스템이라고 보아서 저희가 미국을 선정했습니다. 2번째로는 보상위원회의 독립성인데요. 미국 내 상장회사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즉 동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증권거래소와 상장회사 협의회가 이사와 발행인 간의 관계 그리고 이사 보수의 성격 등 독립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이렇게 수립을 하여서 평가를 진행해서 좀 더 이제 투명하고 이제 건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임장에 대한 임원 보수 관련 사항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스벤저스 회사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는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CC, LLC 같은 그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회사는 C 코퍼레이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일단 이 C 코퍼레이션은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 최소 시간,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C 코퍼레이션을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시간은 2-3주가 소요가 되고 이제 비용은 이제 800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창업자의 이제 유한 책임 때문에 C 코퍼레이션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설립 단계, 스타트업, 도약, 팽창 이 4단계에 따라서 이제 저희 스벤저스가 주요하게 다룰 이 보상체계, 이속, 고용계약, 차등 의결제도, 의사소통체계, 이사회 이 6가지의 카테고리를 이제 주요한 논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맨 위에 보상체계에서는 설립 단계에서는 보상체계가 이제 지급이 되지 않지만 스타트업, 도약, 팽창으로 갈수록 단기 인센티브를 비롯한 장기 인센티브, 리텐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고 이제 이속과 고용계약, 차등의결제도, 의사소통체계, 이사회도 이제 다른 팀원들이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공유가치 창출을 기여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만의 포럼스타그램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회사 목표와 팀 목표 그리고 실적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져야지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과제는 누가 시행했고 누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서로 이제
다 알 수 있어야 공유가 되어야지 그 회사에서 더 이제 실적을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시스템은 사실 이제 중간 과제 때도 이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이게 한두 명이어야지 이거를 하지 이 점점 사람 수가 많아지면 이거 언제 하고 있냐 뭐 회사 일 하지도 못하고 이거 하다 끝나겠다 뭐 이거는 누가 맡아서 하냐 뭐 너네 이거 맡아서 하면 돈은 주냐 이러면서 막 저희에게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 특정 사람이 이거를 특정 보수 없이 맡으면 교수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본연의 업무가 이제 더 중요한데 이런 그런 공유를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거에 그냥 각자 업로드를 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사내 플랫폼 같이 이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매일 일과 10분 전에만 하면 되고 이거를 그냥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이제 주간이랑 월간 회의에서 평가하고 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을 선정을 했는데 미국 보상 항목 선호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일 선호하는 게 내가 이제 기본급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위처럼 리타이어먼트 세이빙하고 펜션은 어느 정도 해주는지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의 종류는 뭔지 그리고 이 헬스케어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는지 그리고 보너스는 많이 주는지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조직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서 저희 조는 그러면 앞에서는 공유 가치를 정말 그 건전하고 투명하게 측정을 하는 것을 중요시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공정배분을 해서 신뢰 문화를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급이랑 단기 인센티브가 이제 총 현금으로 이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인 거고 이제 장기 인센티브, 롱텀 인센티브에서는 이제 이속이나 그런 제도를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주요 설명할 부분은 단기 인센티브입니다. 그 보상 제도는 두 가지로 이제 단기 인센티브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쓰는 게 럼섬 보너스라고 우수한 개인에 대해서 그 보너스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이 두 번째도 피스레이트 보너스도 이제 성과 실적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정말 우수한 개인한테 주는 거고 피스레이트는 이제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건데 이 단기 인센티브의 한계점은 비누적적이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나면은 이제 끝나고 이 계속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직무성과급에 따라서 메릿 페이라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럼섬 보너스나 피스레이트 보너스와 달리 기본급의 인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제도이고 이거는 매년 말 이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서 그런 기본급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거로 저희가 이제 제도를 짜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단기가 끝났으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보여요. 네네. 저희가 그 회사 설립 단계부터 약 3개년 차에 걸쳐서 어떻게 직원들한테 이속 포맷을 사용해서 그 스탁 옵션을 지불할 건지 한번 써봤어요. 저희 플랜을.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는 어떤 사람을 고용할 건지고요. 일로 가면 그 사람들한테 얼만큼의 스탁 옵션을 부여할 건지를 써놓은 표인데 일단 여기서는 저희를 제외한 그러니까 코파운더는 아니지만 파운딩 팀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는 테크니션이 없으니까 CTO가 되겠죠? 그분한테 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스탁 옵션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분한테 마땅히 지불을 해야 할 금액이 12만 달러예요. 그거 1억이 넘잖아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우리 팀으로 끌어올 것이냐 그거를 저희가 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연봉에다가 옵션 승수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서 그거를 곱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설명을 해봤자 별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읽을게요. 너무 어렵네요 이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 양을 정할 거냐. 그 파운딩 팀에서는 퍼센트로 주식 옵션을 협의하고요. 파운딩 팀이 아닌 사람한테는 달러로 부여액을 결정하는데요. 창립자 레벨 이후에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기본급에다가 옵션 승수를 곱해서 부여 옵션 액수를 정합니다. 못 알아듣으시죠? 아니요, 알아듣습니다. 네네. 옵션 승수는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알아듣고 아니 네. 3%가 간다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네네. 사는지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설명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서 일단 네 설명드리면 CTO한테는 4%의 칩을 줄 거고 프로덕트 매니저한테는 2.5%를 줄 거고 그리고 1년차 채용 직원은 뭐 파운딩 팀도 아니고 계속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냐 엔지니어의 경우 1.44% 그리고 3년차에 지불하는 사람은 0.0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색깔이 안 보이는데 저희가 non-파운더 직원의 지분에 대해서는 10%에서 15% 사이로 조정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3년차 보시면 주식이 희석이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해서 10%에 15%를 유지를 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소문 끝내겠습니다. 이거 왜? 그래서 저희가 이 이소 플랜을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벤저스 정말로 적용을 하고자 이것도 계약서를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는 이 이소업을 저희 회사에 적용을 할 거라는 내규를 담은 그런 계약서인데요. 네, 뭐 이사회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사회가 정할 것이다, 가격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저희 팀장님께서 사인을 하면 이게 내규로 정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직원한테 어떻게 줄 것까지도 굉장히 17장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네. 대망의 동업계약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미국에서 통용이 되는 동업계약서를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만들어 왔어요. 이건 같이 설명드릴게요. 나눠주신 계약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적혀있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3달 동안 상의한 스타트업 설립의 그 쟁점들을 계약서 조항으로 직접 표현을 해본 건데요. 일단 처음에 보면 저희는 오늘 계약을 할 거예요. 사인도 하고 끝낼 겁니다. 저희 4명이 동업을 구성을 할 거고 그리고 1번을 보시면 저희는 델라웨어 법을 따를 겁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스벤저스고 저희가 하는 일은 비즈니스 컨설팅이에요. 저희의 그 계약 시작일은 오늘부터 내년 오늘까지입니다. 1년 동안 저희 파트너십 운영을 해보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정말 될 것인가 된다 싶으면 갱신을 하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쫑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무실은 델라웨어에 있을 거고요. 저희 그 기여 자본이죠. 6번에 보면은 저희가 총 $10,000를 구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멤버별로 얼마나 돈을 낼 것인지 뭐 $3,000, $2,800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그리고 8번을 보면 이 기여 자본금은 그 모든 사람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는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번에 보시면 저희의 재정상의 문제는 다수결 투표로 해결을 합니다. 14번이 중요한데요. 저희 이익과 손실의 분배 비율을 나타내봤어요. 원래 한국으로 치면은 기여 자본의 비례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끼리 합의한 비율대로 그 팀장님께서 40 그리고 나머지 20%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팀장님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여기다 적어놨어요. 16번에 보면 회계장부는 아무 동업자나 열람 및 검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18번에 보면 각 동업자에게 돌아간 손실을 연간 회계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업자의 공동 재원은 동업사의 계좌에 보관될 거고 다른 사람의 것과 절대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적 이용을 방지할 겁니다. 20번을 보면 모든 동업자는 동업사 회계장부 감사를 요청할 권한이 1년에 한 번 있고요. 그 비용은 모두 그 파트너십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업자 대표는 최준 씨라고 여기 22번에 명시돼 있고, 그리고 동업자 대표의 사임과 뭐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권한까지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 26번을 보면 앞으로 활동에서 누가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아무 파트너나 할 수 있다. 아니면 파트너의 그 매니징 파트너 최순 팀장님만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투표를 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아직 그거는 결정을 못해서 일단 그 파트너끼리의 협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여기 써놨어요. 그리고 정기회의 이외에 아무 동업자나 투표를 요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저희 회의는 정기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저희 새로운 동업자는 만약에 아까 써놓은 CTO의 경우에는 그 기존 구성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34번에 보면 동업을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35번에 보면 누구 한 명이 동업을 그만둬도 파트너십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쫓겨날 경우에 대한 그 상황도 명시해놨는데 뭐 법률적으로 위법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 상해를 입어서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거나 하는 상황도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47번은 동업의 해산에 관한 경우인데요. 동업을 해산하려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55번은) 의사결정권에 관한 부분이요. 이것도 손익 분배율에 비례할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에 자본 얼마나 했는지에 비례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낼 것이냐 n분의 1 할 것이냐 해서 고민했는데 저희는 아까 정한 손익 분배율에 비례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투표권을 더 많이 가지기로 결정을 했고요. 57번은 경업 금지 조항입니다. 하고 싶으면 동업인 모두의 문서화된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업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경업 금지를 요구하는 조항이 58번이고요. 그리고 61번에 보면 동업자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뭐 1,000달러 이상의 소비를 하려면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람을 해고할 때, 사람을 고용할 때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계약서는 전체 서면 동의가 없이는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는 오늘 끝날 겁니다. 저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랬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막 영어 샬라샬라 엄청나게 많이 봤으니까 이제 다시 한글로 돌아와서 차등 의결권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차등 의결권 제도가 주식의 여러 종류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각 종류마다 다른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인데 차등권을 일단 도입을 하게 되면 경영권을 빼앗는 적대적 그 M&A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등 의결권 또는 다중 의결권 제도라는 여러 종류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각 종류마다 다른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과연
차등 의결권의 긍정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경영진이 기업 약탈자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 공격적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신생 기업 성장이 필수적인 투자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시 이자 부담이 없어 수익성 제고 기업 그리고 다양한 주식제도 도입으로 금융시장과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의결권보다 배당과 시세 차익에 관심 높은 주주에게 저렴하게 공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회사들이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의결권 현황이라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글을 따라해서 보통주 A 일주일 1 의결권 그리고 보통주 B 일주일 10 의결권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벤저스의 차등 의결권은 일단 창업한 뒤 시리즈 ABC 등의 외부 투자를 여러 번 받아서 희석되는 지분율 때문에 자칫 경영권이 위태로워지고 PMNA에 노출되거나 투자자들에 의해 기업 방향에 간섭이 생기는 일을 방지할 것이고요. 일단 저는 처음에 찾았을 때 구글이 차등 의결권을 제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불금 오후 TGIF라는 행사를 주최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 TGIF 행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을 설명하면서 Q&A 시간을 받고 다른 팀원들이거나 뭐 주주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경영 사정이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Q&A라는 좋은 대화의 장을 열어서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저희도 저희 캠퍼스 기업가 정신에서 하는 캠퍼스 CEO 홈커밍 데이처럼 스벤저스 데이를 만들기로 했고요. 일단 스벤저스 데이는 한 달에 2번, 둘째 주랑 넷째 주에 진행하는 거로 하기로 했는데 일단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는 엑서사이즈 데이라고 주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팀플을 하면서도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잖아요. 저희 팀 같은 경우 많이 나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멤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엑서사이즈 데이를 하면서 지친 몸을 달래면서 그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과 살이 부딪히면서 친밀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 같은 경우에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컨베더스 데이라고 행사를 주최했는데 이게 컨퍼런스랑 베더스랑 합쳐가지고 컨베더스 데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구글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 앞으로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아니면 매달 주제를 하나를 선정하여 강사를 초청해서 뭐 Q&A를 하던가 약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달 한 명에게 제일 잘했어요 성장 수요인데 요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아무거나 정말 그냥 너 뭐 잘했어 너 뭐 잠을 정말 잘 자더라 라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는 요소를 넣으면서 그냥 Q&A 시간과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의사소통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는 건 추억 즉 사진이다 하는데 그럼 다음으로 이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누가 해킹당해서 2페이지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국 이사회를 좀 비중 있게 봤는데 이게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와 같이 표를 보시면 주로 미국은 경영인 혹은 뭐 금융인 이런 쪽으로 경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저희가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이사를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왜 그럴까를 알아보면서 저희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주로 학자나 혹은 관료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보면 1997년 저희 외환위기 때문에 그때 좀 투명하게 봐야 된다 이래서 사회이사 제도를 강압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좀 이런 학자나 관료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좀 정권에 유착되기도 하고 주로 이렇게 관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요. 이 관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외국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됐다 이러면 이 사회에서 CEO도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잘린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나라는 거의 반대 의견을 안 내고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심을 갖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과연 재무제표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투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사를 채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좋게 본 게 미국은 주로 경영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회사의 제대로 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있다고 해서 특히 저희 처음에 엑소모빌에 보이는 저 보스킨 교수님은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애덤 스미스 상까지 받는 다수의 수상자의 경력 그 좀 지위가 높으신 분이고 그리고 다 보시면 거의 경영인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용해서 저희는 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우리 이 사회를 구성하자. 처음으로 설립 단계에서는 저희끼리 구성원끼리 좀 감시, 보상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스타트업 단계, 스타트업 단계도 돈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스타트업 단계부터 사회이사 한 명쯤은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자금 조달할 거냐? 저희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스타트업에서부터 저희는 투명하게 갈 거고요. 도약 팽창 단계에서는 점점 나아가면서 이 사회를 사임이사도 채용하고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는 네, 여기까지 포맷 디자인을 발표했고요. 저희 스펜저스 팀 리뷰는 저희가 여기 어벤져스를 넣은 이유가 저희가 개개인의 능력이 모두 슈퍼 히어로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희 저번에 어벤져스 3가 개봉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팀플 다 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보는 내내 계속 이 팀플 내용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벤져스랑 좀 많은 이런 유착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팀이 뭐랄까 좀 철학적으로 비슷해요. 이 베이스가 비슷하다는 거는 뭐랄까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있는 그런 회사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를 단기, 장기로 나누는 만큼 저희는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그 회사에서 그 개개인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 철학은 그거거든요. 넷플릭스처럼 능력이 있으면 유리천장이 없고 네가 받아야 되는 보상은 다 받을 수 있고 대신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 네. 하지만 저희는 인센티브도 빵빵하고 뭐 출산율 이런 것도 좀 잘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철학을 베이스먼트로 해서 저희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